안녕하세요. 지난 6월 17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사실 새로운 대책은 아니고 기존의 대책을 좀 더 확장한 것으로 규제 지역을 넓히고 법인과 재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커다란 그림입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 전반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투기꾼과 정부가 숨바꼭질 하는 듯 하지만 사실 투기꾼들이 가격을 띄우면 바로 세금을 때려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빨리빨리 해치우지 자꾸 도망갈 틈을 주냐 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투기꾼들을 당장 다 때려잡고 싶을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정말 바보일까요? 투기꾼들이 정말 법의 꼭대기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결과를 본다면 투기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휘젓고 다니는 것이 정부에게 각종 세금을 높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무 이유 없이 세금을 올린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화를 내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지역을 차츰차츰 확대해 나간다면 투기꾼들도 점점 구석으로 몰 수 있고 자연스럽게 증세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대책을 서로 연결해서 본다면 정부의 이런 의지가 살짝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기존의 정책을 좀 더 확장해 적용하겠다는 새로운 대책이 또 발표될 것인데요. 물론 명분은 투기꾼을 잡는 것이고 실리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과 보유세를 통해 세금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일부 언론의 잘못된 기사들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실수요자나 젊은 세대가 집을 장만할 길이 막혔다는 등 갑자기 서민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평소에 거대 자본의 영혼을 팔아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는 자들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서민 흉내를 내니 참 어색한데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실수요자나 젊은 세대의 내 집 장만이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을까요? 시장에 물을 흘리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투기꾼들입니다. 가격은 허위 매물, 거래, 호가 단합 등으로 올렸죠. 투기꾼들이 없다면 실수요자나 젊은 세대가 내 집 장만하는데 정말 어려울까요? 정부가 나서서 투기꾼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조금 피해가 발생하니 저거 봐라 정부가 개입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둘째치고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를 들먹이는 일부 언론이 언제 한번 진심으로 이들을 정말 걱정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정 실수요자와 2030 세대를 위한다면 투기꾼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쫓아다녀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넓혀서 대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을 받고 사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은 억 단위입니다. 정말 작게 잡아 금리가 2.6%, 360개월, 그러니까 30년 3억 대출을 받으면 매달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120에서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갚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같이 코로나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끊긴다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20만 원이 넘는 고정비는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더 버티지 못하고 적금과 보험을 차례로 해지하고 잘못하면 집을 은행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과거 농민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쌀을 빌려 흉년이 와 갚지 못하면 자신의 땅을 뺏기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 땅만 넓혀주게 되는 것으로 지금 역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잃게 되면 은행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런 위험성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평범한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지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2030 젊은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 퇴직도 빨라지고 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도 힘들고 심지어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이동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직장이 사라지거나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사를 할 수 있고 심하면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데요. 즉, 라이프 스타일이 한 곳에 고정된 부동산을 소유하기 적합하지 않고 30년과 같은 장기 대출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새로운 세상에 사는 젊은 세대가 굳이 30년 대출이라는 목줄을 달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젊은 세대를 위한다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새로운 주거 형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출을 막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막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성공 방식 틀에 가두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정부의 살짝 숨은 의지와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분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